달걀 바닥에 찾으러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거리대예요. 살곰살곰 요 고사홍이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고사홍 종류들은 그 햇볕 반응도 좀 빠르고 화상도 좀 잘 있고 질병도 좀 잘 타는 편입니다. 뭐야 이거 물이 부족해? 왜 이렇게 말캉말캉하지? 얘도 그렇네. 비를 지난번에 맞았는데 왜 이렇게 말캉말캉하지? 이게 저는 지난번에 내린 비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좀 그 관수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덜했었는데 이거 보니까 얘 보니까는 아니네. 얘들 지금 다 화상 입어갖고 주저앉는 거야. 예뻤었는데 이 도태랑 진짜 이쪽 지금 화상 다 입어갖고 이렇게 제가 이제 언제까지 차광막을 해주실 건가요? 라고 하는 댓글에 대부분 다 이제 9월달 이제 근데 벌써 벗겼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작년도 제가 언제쯤 차광을 그만뒀지? 라고 하고 보니까 보통 9월 한 25일 요맘때 딱 요맘때 차광을 이제 다 벗겼더라고요. 그래서 낮 기온이 25도 아래면 이제 화상을 더 이상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 우리 시청자님의 댓글이 있어갖고 여러분들 이제 차광을 하는 어떤 그런 시기에 관해서 이제 벗기는 시기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좀 팁을 주셨어요. 이제 왜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왜 매년 이렇게 다육이 키우기가 다른 것 같지? 라고 하는 체감이 있잖아요. 작년하고는 뭔가 다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이제 일조량,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일조량 부분을 좀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육이 키우면서 일조량이 여름에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해는 뜨겁지만 해가 떠 있는 시간은 길지만 우리나라 여름에 장마가 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낮아요. 그래서 그 찾아봤더니 경일조 시간, 연평균 일조 시간이 가장 긴 지역이고 되게 의외였어요. 제주가 항상 가장 낮더라고요. 연평균 일조 시간이 가장 낮은 지역이 제주였어요. 그리고 이제 계절별로 보면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도시 이제 그 뭐라고 공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서울도 일조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절별로, 그러니까 월별로 보면은 4월과 5월의 일조량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10월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낮은 게 7월에 일조량이 낮고 또 이제 겨울에 뭐 11월도 또 의외로 일조량이 낮은데 이제 우리가 겨울로 접어들면서 흐린 날이 많다고 해요. 11월이 그렇게 해서 일조량은 앞으로 10월 달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그러니까 일조량은 많지만 기온은 낮고 그다음 태양의 입사 각도가 낮기 때문에 다육들이 화상은 이제 조금 덜 입는 이제 그런 이제 컨디션이 되는 거죠. 또 의외였던 게 4월과 5월의 온도보다 10월의 온도가 더 높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매년 조금 달라요. 올해는 5월 달에 일조량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진짜로 많이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5월에 사실 일조 그 시간이 높아야 되는데 4월과 5월 그런데 올해 5월 달 일조 시간이 낮았고 그다음에 6월부터 해가지고 6월, 7월, 8월 그러니까 벌써 5, 6, 7, 8 4개월 동안 일조 시간이 낮아서 다육들이 그만큼 옷자라기 좋은 환경이었던 거죠. 100일이 넘도록. 그렇다 보니까 9월 달에 태양을 갑자기 이렇게 보여주면서 화상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미묘한 게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왜 이렇게 매년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환경이 이제 조금씩 어느 해에는 뭐 5월에 6월에 비가 좀 많이 오고 어느 해는 그렇지 않고 이제 이런 차이들이 있다고 해요. 7월의 일조량의 차이가 해년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육 생활을 뭐 4년 5년씩 해도 매년 어떤 계절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 우리가 느끼잖아요. 실제로 달랐던 것 같아요. 환경이 달라지고 날씨가 아주 약간씩 조금 다른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다육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이렇게 있게 영향이 미쳐졌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못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래 매년 아주 조금씩
뭐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기후의 변화가 살짝씩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어떻게 못하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사실은 야, 내가 벌써 다육 생활이 몇 년 차인데 매년 여름마다 내가 이래야 돼?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실수를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젠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좀 항상 조금 편하게 조금씩 편하게 이제 이렇게 다육생활을 하는 걸로 제가 마음을 자꾸 먹다 보니까 아이고야 잠시만요. 지금 요 유적곡은 지난번에 내린 폭우를 먹고 폭우 빗물을 먹고 완전 지금 빵빵해져 있어요. 유적곡이 또 물을 의외로 좀 물탐을 조금 하거든요. 이렇게 목대가 여러분 이렇게 좀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목질화가 빨리 되는 다육이들이 있는데 요런 애들이 의외로 물탐을 많이 해요. 요런 종류의 애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크라슐라 속에 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지금 요 유적고 요 녀석도 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소인재도 약간 물탐한다라고 하지만 소인재는 또 물이 또 과하면 또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희성 같은 경우에도 목질화가 좀 빨리 되는데 걔네들도 물탐을 조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희성도 좀 약간 물을 조금 잘 챙겨 먹여야 되는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오늄 속에서도 이렇게 목질화가 빨리 되는 애가 있는데 얘도 그렇고 까라솔도 목질화 빨리 돼요. 그 애기들도 여러분 물 좀 좀 잘 좀 먹여가면서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이 까라솔 지금 얘는 애기같이 이렇게 포트가 조금 이렇게 좀 밥이 작지만 사실 제가 지금 키운 지는 한 3, 4년 정도 된 지금 까라솔이에요. 제가 어느 순간 꼬집기를 해갖고 더 이상 못 크게 옆으로 이렇게 크게 했더니 많이 크지 않고 이렇게 지금 작은 얼굴을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 매직젠 골드 아니고 레티지아인데 요 레티지아가 지금 잎이 지금 뒤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짜라고 햇볕이 부족하다는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대에서도 해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이게 안 되는데 진짜로 이제 차광망을 조금 벗길 그 디데이가 진짜 이제 날짜가 이제 찹찹찹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블리 로즈 제가 러블리 로즈를 오래 키우면서 이 러블리 로즈 잎에 물이 차는 현상을 진짜 올해 처음 경험했어요. 그 러블리 로즈도 그렇고 또 라울도 그렇고 또 금다육이 중에서 조이스 톨루크 그렇고 매직잼 골드 잎이 그냥 후두둑 떨어지는 그 증상을 저는 진짜 올해 처음 경험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요 녀석들 지금 보면서 아 그래 러블리 로즈가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관심사는 차광막을 언제 벗기고 다육들에게 햇볕 직광을 언제부터 보여줄 건가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곧이에요. 요번 주 벌써 이제 마지막 주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쯤에 그걸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이쪽만 시험 삼아서 조금 한번 벗겨볼까. 잠시만요. 먼저 요거 하나만 조금 벗겨봤어요. 요거 하나 벗기고 그다음에 옆에 제가 이거 차광을 2겹을 해놨거든요. 요거를 좀 1겹으로 조금 바꾸겠습니다. 시원하다. 네, 요렇게 오늘 날이 그렇게 좀 햇볕이 쨍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렇게 한번 해놓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사실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참 희한해. 분명히 폭우를 맞았는데 다육이들이 지금 물 먹고 싶은 표를 너무 많이 내요. 그래갖고 별도로 관수를 해줘야 되나. 이제부터 여러분들 물을요 11월 말 12월 초까지 12월 중순까지도 좋아요. 다육들을 물을 조금 차곡차곡씩 먹이셔가지고 1월과 2월 달 동안 그때 동안 이제 겨울을 날 그런 채비들을 해야 되는데 관수를 좀 정기적으로 해갖고 다육들이 좀 단단하면서도 성장을 하고 이렇게 조금 조직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고나 할까. 이제 머슬을 좀 이렇게 근육 근력 운동하는 것처럼 좀 그렇게 시켜야 되는데 그건 관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관수도 하고 햇볕도 좀 많이 쬐어주고
통풍이 잘 되니까 영양도 이렇게 시비를 하면서 좀 그렇게 케어를 좀 하는 거예요.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 매년 해보면 우리가 다육들 보통 관수 텀이 2주 정도 되잖아요. 그게 결코 많은 양의 물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저면 관수를 진짜 한 2번 정도 해갖고 다육들이 진짜 빵빵하게 물을 먹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쉽지를 않아요. 상면에서 주는 물이 이렇게 충분하지를 않고 또 이제 비가 그 적당한 때에 이렇게 와주면 그러면은 이제 좀 부담이 덜한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겨울 오기 전에 물을 잘 먹여서 건강을 좀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겨울을 나는 거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이 물 주는 텀이 그게 쉽지 않아요. 또 비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비라도 한 번씩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관수 텀이 또 다 막 망가지고 이렇게 흐트러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 계절에는 부담감 없이 다육들 좀 물 주면서 이렇게 좀 잘 키워야 되겠다 생각은 그렇지만 이렇게 거리대 다육 생활 하시는 분들은 물을 주면 상면에서 아래에서 그 물 떨어지는 소리, 그다음에 아래층에서 또 거리대를 사용하시는 이웃과 세대가 있기 때문에 상면에서 절대 물을 못 주고 가져다가 하나하나씩 가져다 물을 줘야 되니까 그게 참 저는 쉽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해야 되는데 저면 관수를 좀 해야 되겠는데 큰일 났네. 이 삽목판 그 키핑장에 계신 분들은 삽목판이 있어요. 그 삽목판에다 물 받아갖고 이제 관수 시작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요런 애기들은 짱짱이에요. 요런 애기들은 짱짱한 애기가 있는데 반면에 또 물탐을 또 하는 녀석들이 또 있네요. 그래서 그런 애기들 선별해가지고 물을 좀 한 번씩 줘야 될 것 같아요. 초연이 색감 굉장히 예쁘죠. 샤포테가 초록빛하고 같이 있는 거 보니까 뿌리가 지금 물 반응을 지금 하면서 저런가 봐요. 이 녀석은 좀 다시 좀 복토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가져다가 복토 좀 하고 이러면서 관수를 좀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런 컨디션에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관수를 해가지고 물을 좀 건강하게 먹이는 거 충분히. 이렇게 오늘 제 거리대 소식 1부만 벗겼어요. 1부만. 여기 애들은 대부분의 다육들이 좀 오랫동안 거리대에 있었던 애들이 주로 있어서 이쪽하고 얘는 항상 노지에 있었던 애들이어서 이쪽만 벗겼고요. 여기도 좀 오래 적응을 했지만 저 끝에 있는 거리대 애기들은 새로 들어온 신입 애기들이 많아갖고 쟤네가 제일 이제 이 화상에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거리대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부떼기 지금 일부 거리대를 이렇게 벗겼는데 진짜 이 화상의 흔적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진짜로 참 정말 이 화상하고 여러분 한여름에는 진짜 심각하죠. 이게 진짜 다양한 화상이 요에 하나한테는 다 왔네. 한여름에는 화상하고 무름하고 같이 오기도 하는데 지금 이 계절에는 그렇지는 않네요. 그렇지는 않고 그냥 화상 자국만 남겼는데 요 즈음에 여러분들 한 번쯤 약을 살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탄저약을 한 번씩 좀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탄저가 고온다습할 때 온다고 하는데 저는 9월 10월 탄저를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화상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탄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항상 요맘때는 탄저약을 한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자, 오늘 거리대 소식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